나흘간 모자를 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른 지 8분 뒤 불법 이민자 문제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던 도중 총성이 울립니다.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5.56mm 구경의 소총 탄환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쳤는데 직전 모습이 뉴욕타임스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연단 바로 밑에서 연설 중인 트럼프 모습을 찍고 있던 찰나에 탄환이 포착된 겁니다. I guess I was, trying to put him between the flag and the podium and photographing him there. And then when he kind of gestured to his right and I heard the pops. 총격 이후 트럼프가 연단에 내려가기 전까지 1분 34초간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12초 뒤 귀에서 피를 흘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어나고 혼란의 와중에도 신발을 챙겨 신으려 했습니다. 빠르게 차로 이동하려는 경호원들 틈에서 트럼프가 주먹을 불끈 쥔 손을 위로 치켜듭니다. 펄럭이는 성조기 아래 결연한 표정을 한 트럼프가 주먹을 치켜든 사진은 퓰리처상 수상 경력이 있는 AP통신의 에번 부치 수석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가기 직전 트럼프는 건재함을 과시하듯 주먹을 또 한 번 내보였고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올해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드는 동시에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으로 남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저녁부터 공개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파트너를 발표했는데 39살 강경 보수 정치인이라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직접 온라인에 글을 올려서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을 낙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경 보수이자 공화당의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아온 이 벤스 의원은 1984년 8월생으로 만 39살이자 트럼프 장남의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선 기준일로 치면 40살인데 1952년 이후 최연소 부통령 후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랜 숙고 끝에 벤스를 선택했다면서 벤스가 해병대 출신이자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불법 이민 차단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처럼 국내외 정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해온 의회 내 핵심 친트럼프입니다. 전당대회가 사실상의 트럼프 대관식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부터 공개 행보를 시작한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전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관리에 따라서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3일 뒤 수락연설 때에나 이 공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열리는 공개 행사에 참석할 거라는 게 전당대회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피격 사건 이후 첫 공개 행사라서 얼마나 건재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부통령 후보 발표에 이어서 첫날부터 공개 행보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암살 미수 사건 직후에 열리는 전당대회의 무게와 관심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서 조기에 대선 승기를 잡겠다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오늘 트럼프의 사법 위험을 덜어주는 법원 판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4개를 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기밀문서 불법 유출과 보관 혐의인데 법원이 이 재판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건을 기소한 특별검사를 법무장관이 임명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혐의 자체는 아예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의 특별검사도 이 절차로 임명했지만 법원이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아 왔습니다. 게다가 이 담당 판사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때 임명한 연방 판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왜 하필 피격 사건 직후
또 전당대회 첫날 기각했는지 미국 주류 언론이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트럼프 연설 진행 중 카메라 렌즈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총을 가진 사람이 옥상 위에 있다고 한 남자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공포로 혼잡해진 현장에서 둔탁한 발사음이 몇 차례 들리고 좀 더 큰 소리의 총격음이 이어집니다. 엎드려 쏴 자세로 옥상에서 총격을 가한 저격범은 그 자리에서 사살됐습니다. 트럼프를 타겟으로 해 먼저 울린 총소리와 저격범을 상대로 발사된 총격음 사이는 3초 남짓. 총소리 직후 바로 발견해서 사살이 가능할 만큼 저격범은 쉽게 노출됐습니다. 트럼프가 연설한 곳에서 저격범까지의 거리는 약 120m. 거의 정면에서 트럼프를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저격범은 있었습니다. 트럼프 연설이 시작된 직후 꾸물꾸물 기어서 지붕 위를 이동하는 저격범의 모습이 보입니다. 총격 직전에 이미 옥상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신고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Saw the guy move from roof to roof. Told an officer that he was on the roof. 그 남자가 총을 들고 있는 것도 봤다고 했습니다. Somebody was up on the roof. Somebody there watching the rally trying to get a better viewpoint. A guy behind me said that he had seen him. He had a gun. 길이가 최소 70cm는 넘는 무기를 들고 덮개도 없는 옥상에 올라가 있었는데 사전 점검을 포함한 경호 절차는 제대로 진행됐는지 현장 경비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That they use drones, that they have an adequate number of people stationed in these buildings and around these buildings to make sure no one would have direct access to it.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당장 공화당 일각에선 트럼프 측의 경비 강화 요청을 경호 당국이 묵살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